배우님들 모시고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술광대역의 팽수급 피지컬을 자랑하시는 원종환 배우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고 육현욱 배우님은 스케줄로 인해 장면 시험만 보이고 자리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연극 환상동화의 연출님과 배우님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한 분씩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 연출을 한 김동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리 역할을 맡은 한소빈입니다. 마리 역을 맡은 윤문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랑광대 역할을 맡은 강하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사랑광대 역할을 맡은 송광일입니다. 저는 전쟁광대 역을 맡은 장지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쟁광대 역할 맡은 기세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역할을 맡은 감성배우 박기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스 역을 맡은 최정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스 역할 맡은 백동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하이라이트 장면 시연을 보시면서 기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겨주세요. 그냥 할게요. 네. 시간 잘 봤습니다. 화강신문사의 조성현 기자입니다. 저는 김동현 연출님이랑 강하늘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강하늘 배우님은 군에 있을 때 신흥무관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연기를 해왔어요. 그죠? 그리고 전역하자마자 바로 동백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그 영화 또 제작 소식도 들렸는데 이렇게 또 연극 무대까지 또 챙겨서 또 나오게 된 또 계기가 궁금하고요. 이 작품의 어떤 매력에 끌려서 무대에 쓰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출님께는 이제 6년 전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무대를 갖게 됐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좀 차이점이랄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랑 예술 전쟁을 방대라는 그 아이콘으로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게 된 계기나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일단 환상동화의 뭐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나 따뜻한 공연이고 또 보고 나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게 또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가슴 따뜻하게 나갈 수 있는 공연인데 제가 이 공연을 정확하진 않은데 2009년, 2010년도쯤에 여기 있는 최정원 배우님이랑 같이 그때 당시에 이제 환상동화를 관람을 하고 내가 나중에 커서 꼭 능력이 생긴다면 이 공연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동현 연출님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환상동화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간단합니다. 제가 분명히 카메라 앞에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사실 제가 가장 큰 재미를 느끼는 건 무대 위에서 다 같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선택을 한 것 뿐이고요. 그리고 물론 신흥문학교가 있었지만 약간 군생활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었고 지금은 또 전역을 한 그냥 민간인 분으로 공연을 하고 싶어서요. 예, 선택하게 됐습니다. 별 큰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냥 재밌게 하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동현 연출님. 저희 객석 조명 한 반만 올려줄 수 있나요? 기자분들이 전혀 얼굴이 안 보여서. 네. 환상동화는 이제 6년 만이긴 한데 올라간 지는 초연이 2013년도 거의 오래된 작품이죠. 그래서 6년 만에 올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했던 거는 뭘 바꾸냐보다는 뭘 계속 지키는가, 뭘 계속 간직하는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 작품을 처음에 생각하고
연습을 하고 처음에 대학로에서 선보였을 때 그 두려움과 설레임을 여전히 지금의 배우들하고 같이 관객을 만난다라는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의미와 이런 것들 지켜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지금의 관객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주얼적인 부분들이나 또 극장 사이즈도 조금 더 커졌고, 그리고 이제 현재 뭐 극장에서 무대에서 기술들도 많이 발전되고 있고, 그래서 비주얼적인 요소들 그리고 뭐 음악적인 요소들을 좀 보완해서 지금의 관객들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발전시켜야 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나 내용들은 원래 처음에 되게 설레고 두려웠던 그 감정들을 같이 여전히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광대는 제가 원래 광대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무대에서 광대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무대에서 무엇인가 다 가능한 신과 같은 존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요소들, 그러니까 사랑과 뭐 전쟁과 예술, 저는 이 세 가지 요소로 이 작품을 꾸려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무대 위에서만큼은 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물들은 광대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광대이자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광대를 생각하면서 작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 강경로 기자입니다. 그 강하늘 배우님께 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고등학교 때 이 연극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보셨다고 아닌가요? 예, 그리고 뭐 대학 때 보셨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매료가 돼서 이 작품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동백꽃이 끝나고 예능 트래블러도 촬영을 하시면서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연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 매료됐던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랑광대 역으로 조율 캐스팅이 된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배경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말 주변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점 죄송하고 일단 제가 사랑광대로 이렇게 얘기된 거 사실 저는 주셔서 알았고, 저는 사실 환상동화에 그냥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든 크게 상관없었고요. 예, 연출님이 보시기에 그냥 전체적 그림으로 봤을 때 어울리는 역할을 골라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연습 중이고, 그리고 제가 이 연극을 보고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건 사실 살면서 몇 작품 없었어요. 뭐 영화도 뮤지컬도 연극도 통틀어서 제가 극장을 들어왔을 때랑 나갈 때, 그 극장을 나올 때 그 어떤 작품을 보고 극장을 나올 때 그 눈앞의 것들이 좀 어색해질 때가 있어요. 좀 되게 이뻐 보이기도 하고 뭔가 내가 들어오기 전에 봤던 풍경인데도 다르게 보이는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고, 그게 저를 환상동화를 선택하게 만든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마이크를 제가 드려야 되나? 전달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앞으로 지나가도 되는데. 저 한겨레 남지은 기자인데요. 강하늘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사랑광대로서 다른 배우와 조금 다르게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동백꽃 이후에 첫 자리여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좀 여쭤보겠는데, 그 동백꽃이라는 드라마가 배우 강하늘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줬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2019년을 돌아보면 어떤 한 해였다고 정리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우리 송광일 배우님하고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늦게 참여하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일정이 있는 와중에 광일 씨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사실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제가 뭔가 더 다르게 하는 거는 사실 사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표현하려고 해도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더 다르게 표현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광일 배우님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을 돌아보면 한 단어로 그냥 저녁의 해였죠. 저한테는. 예, 군 제대의 해였고. 그리고 또 동백꽃으로 많은 분들이 용식이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저한테는 어떤 다른 의미로 좋은 선배님들하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어서 사실 동백꽃을 생각하면 뭐 높은 시청률 막 좋은 어떤 뭐라 그럴까 시청률 아니면 뭐 화제성 이런 거보다는 그분들이랑 촬영했던 그때가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참 좋았던 현장을 2019년도에 가장 좋았던 현장을 선물해주지 않았나 저에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강하늘 배우님 이외에 다른 배우님들께 질문하고 싶으신 기자분, 네, 저쪽으로 마이크 넘겨주세요. 네. 잠시만요. 혹시 어디? 네, 안녕하세요. 강남신문의 김수영 기자인데요. 백동현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려고요. 신흥무관학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연출님과 같이 하게 됐는데 이제 완전 신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 임하는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하늘 배우님하고 같이 이제 전역을 해서 대학로에 처음 들어오게 됐는데 일단 뭐 각오는 막내로서 계속해서 형들한테 다른 배우 선배님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일단은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뭐든 하나하나 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네, 많이 감사한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배우분들께 질문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네, 저쪽으로 마이크 넘겨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세영 기자입니다. 예술광대 분들이 안 계셔서 강한 시체하고 다른 광대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장지우 씨, 기세중 씨 두 분은 굉장히 같은 듯 다른 디테일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 노래도 그렇고 그 기타 연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두 분이 각자 어떻게 전쟁광대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는지 어떤 것에 좀 주안점을 뒀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송광일 씨께도 어떤 식으로 캐릭터 디벨롭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고 연출님께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2010년이었는지 9년이었는지 이다에서 이 공연을 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공연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이에 뭐 넘버가 공개된 적도 있었고 뮤지컬로 제작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정말 노래 잘하시는 뮤지컬 배우분들도 계시기도 해서 아까 노래를 하실 때 뮤지컬 생각이 안 날 수도 없었는데 또 연극으로 돌아오시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 또 혹시나 만약에 뮤지컬 제작 뭐 계획이 있다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부터 말을 하면 되겠죠? 저는 전쟁광대 역할을 맡았을 때 그냥 이제 아무래도 캐릭터를 맡았을 때 자기랑 제일 비슷한 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랑.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조금 전쟁광대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성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전쟁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계속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전쟁을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이것도 제 안에서는 놀이로 생각할 수 있게 조금 녹이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그 연출님이 이렇게 배우가 역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주시는 어떤 이런 소스나 디렉팅 자체가 조금
이렇게 추상적이다라기보다는 조금 되게 명확한 느낌이에요. 뭐 사과를 원하시면 사과라고 말씀을 하시는 스타일인데 이제 사과를 듣고도 누구는 빨간색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맛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보니 조금 다르게 무대 위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네. 그런데도 잘 이제 연출님의 디렉팅을 잘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사랑광대가 연출님께서 가장 순수한 역할이라고 해서 뭘 떠올렸는데 어린아이가 가장 순수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어린 이 친구들한테 모티브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뮤지컬로 개발을 했고요. 지금도 뭐 진행 중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숙제를 계속 이제 풀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 뮤지컬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뮤지컬은 연극과 무엇이 달라야 되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 작품이 원래 갖고 있었던 게 이게 광대들이 갖고 있었던 희극성이 뮤지컬에서는 그거를 자체를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둡고 무거운 쪽으로 개발이 되어져 있어요. 현재는. 그리고 되게 대극장 버전에 그리고 굉장히 물량이 좀 많이 들어가는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이거를 이제 소극장 뮤지컬로 하면은 되게 쉽겠죠. 근데 그러면 연극으로 해도 되는 이야기를 왜 뮤지컬로 하지라는 숙제는 결과적으로 또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고 뮤지컬 버전으로 되었을 때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뮤지컬로 했을 때는 이런 느낌과 새로운 느낌과 또 다른 식으로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이제 해결이 되면 그때서는 아마 좀 더 보완을 하고 개발을 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스 역할과 마리 역할 배우님들께 혹시 질문할 기자분 계신가요? 네, 이쪽으로 마이크 넘겨주세요. 피아노 연주도 해야 되고 마임도 해야 되고 좀 할 게 많아서 좀 어려운 점이나 좀 특별한 점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연습하면서 좀 즐거웠던 점 또는 어려웠던 점 소감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실 대사량이 방대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런 쪽에선 부담이 덜 했는데 어렸을 때 피아노를 좀 배워둘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게 하는 작품이었고요. 사실 옆에 있는 박효연 배우님은 성악가로 나오셔가지고 피아노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치시기 때문에 그 점이 저희는 정말 부러웠어요. 어떤 곡도 막 계속 변주하면서 치니까 너무 부러웠는데 그래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네, 성악가를 나온다고 피아노를 다 잘 치진 않고요. 네, 어렸을 적 부모님의 강요에 배웠던 피아노가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역시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미래를 보시는 것들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느끼면서 개인적으로는 한스라는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한스가 극 중에서 작곡가이자 음악가로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준비하면서 기왕이면 어떤 극 중에서 연주를 하게 된다면 그 곡을 직접 작곡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같이 우리 같이 하시는 배우분들과 또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또 그 마리오네트가 조금 개인적으로 어려웠는데 그래도 끝내 해냈다라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네, 아무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노력할 테니까 저희들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 깨달았습니다. 네, 혹시 마리 역할 분들께 질문해 주실 기자분 계신가요? 네. 저 뒤쪽에 계신가요? 저쪽 계신가요?
저기 뒤쪽에 손을 드신. 네, 제가 헛것이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 어디 네, 앞에. 예, 마리역 두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그 춤사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스텝이라든지 그래서 두 분 중에 혹시 무용을 전공하신 분이 계신지 두 분 다 그냥 배우라고 보기에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무용사위가 있어서 그걸 여쭙고 싶고 특히 이 작품에서 사랑, 예술, 전쟁 그 광대들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가 극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고 본인이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광대가 있다면 어떤 광대를 선택할 수 있을지 솔직하게 한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대답해 주세요. 네, 마리 역할을 맡은 한소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용 전공을 하지 않고 연기 전공을 시작했고요. 옆에 있는 이제 윤문선 배우님이 지금까지 계속 발레리나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어서 연출님 그리고 안무 감독님께서 말이라는 캐릭터를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게 참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광대들 중에 한 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 광대라는 캐릭터가 네, 작품을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네, 이야기나 정서 같은 게 많이 공감이 돼서 전쟁 광대가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한소빈 배우님의 원픽은 전쟁 광대였습니다. 네. 네, 마리 역을 맡은 윤문선입니다. 저는 네, 현역 무용수로 활동을 계속 해왔었고요. 이번 기회에 첫 이제 연극을 입봉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부담도 크고 설렘과 기대도 참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라는 캐릭터로 이제 춤추는 무용수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정서를 표현해내야 하는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관객들에게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원픽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광대. 네, 예술을 했고 예술을 했고 네, 그 웅장함과 이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제 전쟁광대와 사랑광대를 이제 제압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저에게는 가장 와닿았던 광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윤문선 배우님의 원픽은 예술광대였습니다. 네, 사랑광대 원픽은 없는데요. 네. 저희는 저희끼리 좋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좋아요. 네, 제가 아까 헛것을 본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뒤쪽에 계신 기자님 분들 중에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 이윤주 기자입니다. 일단 연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6년 만에 재공연인데 달라진 게 있다면 있는지 궁금하고 현재 관객들에게 혹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에서 강하늘 씨랑 같이 작업한 인연으로 이번에 캐스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배우로서 강하늘 씨 어떤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강하늘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광대 캐릭터 문장이 독특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이번에 연기할 때 좀 중점을 두고 하신 부분이 궁금해요. 그리고 뭐 질문 나왔지만 아무래도 전작 드라마가 워낙 인기여서 아무래도 아직도 동백꽃의 황영식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드라마 캐릭터랑 사랑광대와 비슷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치 기다리신 듯이 질문을 폭풍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도 뭐 그 말씀을 드렸죠. 6년 만에 돌아왔다고 해서 중요한 거는 비주얼적인 부분들이 좀 보강이 됐습니다. 무대나 조명이나 영상이나 또 음악적인 부분들이 작품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관객들하고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수준에서 만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은 보강이 됐고요.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 한 문장으로 줄이면 여기 전쟁, 사랑, 예술이 있지만 전쟁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관객들한테 최종적으로 주려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예술이 있지만 그 안에 한수와 마리는 그 안에서 본인들이 정해진 운명을 사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꿈과 사랑을 향해 간다라는 게 이제 작품이 갖고 있는 최종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고요. 강하늘 배우 네 뭐 잘하죠. 잘하고 뭐 잘생기고 인기도 있고 좋죠. 연출로서는 그리고 그 신흥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성실한 배우였어요. 그리고 재능이 있는데 성실하기까지 한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재능도 있고 성실한 게 굉장히 강점인 것 같아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게을릴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게 없었던 게 굉장히 조금 실제로 작업하면서는 좀 놀라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더하는 거, 말릴 정도로 더하는 거, 약간 이런 부분들이 연출로서 작업할 때는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아마 영화 감독분들이나 드라마 PD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캐릭터 분장. 예. 분장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제 맨 얼굴이 그닥 그렇게 막 사랑스럽게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분장으로 그 느낌을 조금이나마 주려고 좀 이게 요행을 부린 거죠. 예, 요행을 부린 분장 컨셉이고요. 그리고 또 그 용식이랑 사랑광대 닮은 점이라면은 일단 좀 닮았죠, 둘이. 용식이 얼굴이랑 사랑광대 얼굴이랑. 굉장히 비슷한 죄송합니다.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제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예, 일단 사랑광대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이 같다고 표현하시면 비슷한 말이긴 한데 뭔가 요정, 사랑에 관련된 사랑밖에 모르는 어떤 요정이라는 생각에 그런 어떤 순수함 그런 거를 이제 이미지로 잡았는데 용식이도 그렇죠. 용식이도 사랑은 모르겠고 동백이만 이제 좋아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닮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칭찬을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정신이 안 돌아오는데 질문이 죄송한데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것이었죠? 가장 중점을 둔 거는 이제 광일이의 표현법을 열심히 베끼고 따라하고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너무 송광일 배우님이 너무 잘하셔서 제가 옆에서 살살살 이렇게 떨어뜨린 거 주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앞서 답변하신 배우님들 말고 다른 배우님들께 질문하실 분 있나요? 없으면 저희가 준비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아까 광대 원픽을 받지 못한 사랑광대 송광일 배우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사랑광대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이요? 네, 사랑광대 캐릭터에 대한 매력을 좀 발산시켜 주세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죠? 다른 질문 해주시면 안 돼요? 나 다른 질문 해주기로 했는데 왜 그 질문하지? 이게 매력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순수함. 네. 혹시 이 질문인가요? 네. 사랑광대는 아이 같고 천진난만한 매력을 지닌 캐릭터인데 사랑광대로 완벽 변신을 위해서 노력한 점이 있다면? 그건 아까 대답한 것 같은데. 이런 나 그 질문 아니었는데. 그냥 준비한 거 이거 그냥. 준비한 게 답변이 뭐죠? 준비한 답변이 뭔가요? 그 사랑광대의 매력. 사랑광대의 매력이라기보다는요. 한스와 마리의 이야기에 더 집중해서 보다 보시면은 광대들의 매력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한 광대의 매력이 아니라 왜냐하면 각자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광대한테 집중하기보다는 한스와 마리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면은 사랑 광대의 매력, 전쟁 광대 이렇게 다 예술 광대의 매력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원픽은 사랑광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그 전쟁광대 역할을 맡으신 장지휴 배우님과 기세중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쟁광대는 예술광대와 사랑광대와 다르게 비관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데요. 현실은 전쟁과도 같다라는 생각에 가치관에 동의를 하는 편일까요? 우선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현실은 전쟁 같다. 전쟁 같은 세상에 우리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정말 밥 먹기 힘듭니까? 돈 벌기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상사와 매일 마주쳐야 하고 정말 수많은 대사를 외우고 동선을 외우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우리 좀 전쟁 같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순위가 매겨지고 그런 거는 저는 좀 전쟁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 전쟁 광대를 연기하는 장지우는 그런 전쟁 같은 세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쟁하는 구도에서 저는 자꾸만 벗어나려는 사람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도망치려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에 끼고 싶지 않고 그냥 자꾸만 나를 찾아서 가는 그런 삶이 있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떻습니까, 세중 씨? 저는 가치관이 그냥 전쟁이라고 하는 제가 알고 있는 전쟁들과 지금 전쟁 광대가 얘기하고 있는 전쟁이 제가 생각했을 때 비슷한 거는 일단 전쟁 자체가 사실은 되게 유치한 일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쟁 자체도. 그래서 그로 인해 처음에 유치한 생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현실이 돼가는 거를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 광대가 저는 처음 생각했을 때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유치함으로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유치함, 약간 그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인드에서 처음 시작해야 좀 비슷한 점이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얘기 잘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런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내가 전쟁을 저도 전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좀 평화주의자여가지고 근데 아무튼 유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진 않지만 유치하신 기세중 배우님. 네. 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 까먹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실은 전쟁과도 같다는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가 질문이었는데 네. 유치해야 된다로 끝났습니다. 네. 예, 동의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기세중 배우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가셔야 돼서 네, 먼저 보내고 나머지 배우들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네, 조금만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한스 역할 맡으신 박규원, 최정원, 백동현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극중 한스는 음악가이자 결핍을 지닌 존재인데 마리를 만나게 되면서 변하게 돼요. 한스에게 마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저희는 막내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프롤로그 때 보면은 사랑광대가 전쟁 광대하고 예술 광대한테 태엽을 꽂아서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스가 청력을 잃고 난 다음에 마리를 만나고 나서 그 삶에 대한 의욕이나 그런 생명력을 잃었을 때 마리라는 인물이 그 프롤로그에 나왔던 그런 태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는 인물이 마리라는 태엽을 등에 꽂고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생명력을 다시 한번 채워 나가서 밝게 빛으로 바꿔 나가는 모습들에서 마리라는 인물은 한스에게 태엽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쟁 중에 청력을 잃으면서 세상과 단절하게 되고 세상과 외면하게 되는 그러한 한스에게 마리는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주는 키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극중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그 전쟁 광대가 그 한스는 단 하나를 잃었지만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한스는 청력을 잃었지만 그 잃은 청력으로 인해서 원래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음악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한스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갖고 그 카페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마리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좀 진부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삶의 이유가 생겨버린 마리는 삶의 이유가 생겨버린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스에게 태엽, 키, 삶의 이유가 된 마리 역할 분들께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그 환상동화가 데뷔작이라고 들었어요. 특별한 혹시 소감이 있다면 한 분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는 이제 계속 현역 무용수로 활동하다가 이번 계기를 통해 첫 이제 배우라는 활동으로 시작을 해서 너무 이제 엄청난 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 같아 너무 영광스럽고 이제 멋진 배우님들과 이제 연출님, 안무 감독님 이제 그저 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는 이제 공기 자체가 모든 게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 아주 특별한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첫 데뷔작을 이렇게 환상동화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고 되게 저한테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기도 하고 정말 환상 같은 첫 데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는 앞으로 배우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인해서 마리라는 캐릭터가 모든 광대들이나 아니면 저의 심리 상태를 몸의 언어로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되게 매력적인 배역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표정이라든지 대사에만 되게 극한되어 있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렇게 감사한 기회 때문에 문선이라는 이제 발레리나 함께 해주는 더블 친구를 보면서도 많이 배우고 있고 몸으로 배우로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되게 벅차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연극 환상동화는 이분들의 아름다운 몸짓으로 완성되는 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마리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점으로 연습한 점은 어떤 점이 있나요? 물론 이제 테크닉적으로 제가 이제 무용수가 아니다 보니까 몸을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제가 중점으로 생각했던 마리의 감정선이었던 것 같아요. 달락달락 등장해서 어쨌든 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몸으로도 또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리의 심리 상태나 감정선이나 정서의 흐름을 많이 중점으로 고민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똑같이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연극이다 보니까 이제 마리란 캐릭터는 정말 관객들에게 몸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정서와의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몸짓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정서적인 표현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공연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네, 원활한 무대 정리 및 저녁 공연 프리셋을 위해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배우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고 스태프분들은 무대 정리 부탁드립니다.